해외고 졸업 학생들이 대학을 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수성가 대표 김영진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특례에 해당이 안 되는 친구들, 해외고 졸업 학생들이 대학을 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사실 이제 아무래도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제 특례 전형에 당연히 해당이 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뭐 가령 유학을 간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특례 전형에 해당이 안 되는 해외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해외고등학교에 왔다가 이제 한국고등학교에 있어서 국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 이제 즉 유턴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지금은 특례 전형에 해당이 안 되는 친구들이 그러면 어떻게 대학을 가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논의 시작하기 앞서서 당연히 이제 이런 질문들이 진짜 많아요. 특례가 유리하냐 아니면 수시가 유리하냐 라고 봤을 때 이 부분은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당연히 특례가 유리합니다. 즉 특례로 여러분들이 이제 해외고 출신들 중에서 특례로 대학 가는 것이 이제 해외고 졸업자가 수시로 대학 가는 것보다 가급적 더 쉬운 편입니다. 이거는 답이 명확해요. 네, 그렇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제가 그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대표적으로는 어학특기자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 또는 영어를 지금 당장의 영어에 대한 뭔가의 그 능력 시험을 따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영어를 공부하면 좀 잘하는 친구들, 이제 그런 친구들이 대상이겠는데요. 물론 영어 말고도 뭐 독일어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어학 특기자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어학 특기자로 가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어학 특기자의 기준은 물론 대학마다 다 다르겠지만 뭐 국민대를 포함해서 뭐 주로 뭐 동덕, 덕생 뭐 같은 뭐 이런 여대들이나 뭐 성신여대 이런 여대들이나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대학들에서 이제 뭐 이대나 뭐 어학 특기자가 있는데요. 물론 최근에는 좀 많이 어학 특기자를 조금씩 폐지하고 있는 추세지만 그래도 어학 특기자 전형이 여전히 좀 남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어학 특기자의 기준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봤을 때 사실 이제 대부분 여러분들이 많이 준비하시는 것은 토플이 아니라 토익입니다. 무슨 말씀이시겠죠? 그래서 토플 같은 경우는 뭐 준비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토플에 대해서는 사실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 즉 여러분들이 토플을 공부하는 것보다 토익을 공부해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성적을 이 해당되는 대학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이제 맞추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준비하시고요. 보통적으로 진짜 토플을 준비하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국민대학교를 기준해서 보통은 이제 110점대 이제 중후반대 이제 그 정도를 보통은 요구하고요. 그 정도 중반대 정도 점수 요구하고 사실 이제 제일 편한 거는 아무래도 토익입니다. 토익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한 980점 정도를 받았다고 했을 때 어쨌든 이제 국민대학교를 기준해서 말씀드리면 보통 이제 1등급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 다음에 이제 뭐 자기소개서 면접 뭐 이런 것들이 각 대학마다 이제 전형들이 있는데요. 보통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래서 나는 해외고 졸업자 출신인데 대학을 가고 싶어. 나는 인서울을 가고 싶어. 아니면은 내가 인서울까지 안 되더라도 나는 어떻게든 이제 최대한 대학이라도 가고 싶어. 라고 하시면은 토익에서 이제 900점대 후반대를 점수를 어떻게든 노력하셔서 이제 받으시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유형 같은 경우는 이 친구들이 약간 이제 성적이 해외고등학교 다니면서도 성적이 좋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해외고 졸업자 수시 중에서 가장 베스트인 친구들을 말할 수 있겠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연세대학교를 가는 경우, 이제 즉 연세대학교 국제형 친구들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국제형이라고 하면 뭐 보통적으로 뭐 연대, 뭐 UD나 언더우드 이런 국제대학을 가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엔지 학부를 가는 경우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제 이런 친구들은 아무래도 이제 내신 그리고 활동, 자소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어느 정도 탄탄한 친구들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내신이나 활동 점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높은 친구들은 보통 이제 언더우드 쪽 이제 국제대학을 좀 많이 가는 편이고요. 그게 아니라 약간 상대적으로 좀 낮다 이런 친구들은 이제 글로벌 엔지 학부를 갑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점은 사실 아무래도 해외고 친구들끼리 거의 대다수의 해외고 친구들끼리만 거의 경쟁하다 보니까 본인이 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연세대학교를 여러분들이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인데요. 제가 여기서 세 번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 당부드릴 사항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성적이 좀 어중간한 친구들이 자주 착각하는 건 뭐냐면 나는 어느 대학이라도 가도 상관없어. 어느 대학이라도 가도 상관없으니까 최대한 낮게 한번 지원해보자 라고 해서 해외고 졸업자의 자격증, 즉 해외고 졸업자 친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들에 대해서 굉장히 알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지원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착각하지 말으셔야 될 거는 낮은 대학이라고 할수록 무조건 붙는다? 아닙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낮은 대학이면 낮은 대학일수록 해외고 친구들을 받는 대학이라는 전제 하에 낮은 대학이면 본인에 대한 성적이나 내용을 잘 볼 줄 몰라요. 그게 가장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설령 좋은 점수를 받았고 무조건적으로 이제 환산 점수, 즉 내신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꽤 이제 괜찮은 점수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거를 조심하셔야 되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특히 저는 안 되고 난 연대도 조금 그래, 아니면 연대를 지원했는데 또 나머지 대학이 필요해 라고 하시면은 대학교에서 봤을 때 그나마 좀 갈 수가 있고 이제 국내 대학 말고 해외 고등학교 친구들을 조금 잘 받아주고 정확한 평가, 여러분의 가치에 정확한 값을 매겨줄 수 있는 대학교들이 필요합니다. 그 대학교들이 필요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실 이제 이거에 대한 기준은 내신도 내신이지만 내신은 물론 다 똑같죠. 내신은 다 똑같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은 여러분들이 고르는 기준은 아무래도 활동하고 자소서예요. 즉 활동과 자소서에 대해서 얼만큼의 많은 비중을 두고 볼 수 있냐, 이런 대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려서 대표적인 대학들, 일단 연세대학교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적으로 내신이 좋은 친구들, 정말 이제 좋은 내신을 가지고 있다, 해외고 졸업자가 좋은 내신을 가지고 있다, 이런 친구들은 이제 서강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활동이 엄청나게 많고 글로벌 영향이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이제 성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대학들이 이제 뭐 경희대, 중앙대 이 정도의 대학들이 있는데요. 경희대, 중앙대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활동이 엄청 많으면은 지원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활동이 없다, 활동이 없어, 나는 정말 이제 뭔가 갖춘 게 없어 라고 하시면은 경희대, 중앙대를 지원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대학교들 중에서도 그나마 이제 학생들이 성적이 어느 정도 있는 학생들이 조금 대학을 많이 가는, 해외고 졸업자 출신들이 대학을 많이 가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제 숭실대가 있을 수 있어요. 숭실대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이제 성적이 어느 정도 좋고 자소나 이런 활동이 어느 정도만 있으면은 이제 해외고 친구들 꽤 많이 가거든요. 꽤 많이 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선택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건국대나 동국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의외로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조금 많이 보내본 사례는 사실 좀 없긴 없습니다. 많이 보내지는 못했고요. 근데 이제 주로 이제 건대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비교과를 요구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경희대, 중앙대랑 마찬가지로 그런 비교과가 없다라고 하시면 조금 불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한동대 이런 식으로가 있겠네요. 한동대 정도가 당연히 이제 해외고 친구들을 많이 뽑고 이제 좋아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한 이 정도까지가 제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해외고등학교 졸업 친구들이 선택하실 때의 기준은 뭐냐면 무조건적으로 본인이 정말 잘 봐줄 수 있는, 뭔가 잘 도움을 주고 잘 봐줄 수 있는 그런 대학들을 이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이 대학이 낫다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선택을 하시면은 본인도 마찬가지로 그냥 그리고 광탈을 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확한 전략과 기준을 짜시고 이제 선택을 하셔서 좋은 결과 얻길 바라시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해외고 졸업자에 대해서 저는 이제 해외고 졸업자 수시 친구들에 대해서 저도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컨설팅을 하고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